내 감정을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지옥에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오늘은 7번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의를 찾는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는 분통을 터뜨리거나 불안하고 혹은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정의 구현을 추구하느니 차라리 젊음의 셈이나 신기루를 쫓는 편이 훨씬 생산적일 수 있다.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껏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새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벌레에게는 공평치 않은 일이다. 자연만 쓱 둘러봐도 세상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폭풍, 홍수, 해일, 가뭄, 어느 것 하나 불공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개념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공평하다. 허나 행복을 택하고 불행을 택하는 것은 정의의 부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도 없다. 부정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다. 그러나 부당함으로 울분을 터뜨리는 쪽을 택했다면 그것은 다른 오류지대 행위들과 똑같이 히스테릭한 반응이다. 부질없는 외침, 불공평해. 정의의 요구는 인간관계에도 침투해 다른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막는다. 불공평해 라는 외침은 상대방에게 내가 지르는 보편적인 자기 파괴적 한탄 중 하나다. 무언가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려면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비교해야 한다. 이때 생각은 이렇게 흐른다. 다들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네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는 건 공평치 않아. 나는 못하게 되었는데 왜 너는 되는 거지? 등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 이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탕으로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내 감정의 지휘자는 바로 그들이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낸다면 그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지휘봉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불공평해 게임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며 타율적인 외부지향적 사고에 지배되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저울질하는 일을 그만두고 상대가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앞을 턱턱 가로막으며 나를 열받게 하던 불평등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의 증상. 아이들, 부모, 동네 사람들에게 불공평해 라고 퍼부은 뒤에도 결국은 내키지 않은 일을 한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린다. 상황이 엉망이 된 것에 대해 불공평을 탓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결정할 줄 몰랐음을 받아들이자.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사는 방법. 사람들이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취하는 보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관심, 동정, 자기 연민을 얻을 수 있다. 이제껏 세상이 나에게 공평치 못했으니 모두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논리. 이것은 변화를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훌륭한 기술이다. 관심, 동정, 자기 연민이라는 보상을 자신의 버팀목으로 삼는다.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를 조종할 수 있다. 그들이 당신과 똑같지 않을 경우, 그리고 온갖 주고받기 관계에서 동점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당신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다. 자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한 손쉽고도 훌륭한 수법이다.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보복적인 행동도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불쾌하고 교활한 행위의 면죄부를 얻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하므로 복수도 정당화될 수 있다. 당신은 호의를 돌려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사한 행동도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자꾸 정의를 부르짖게 만드는 심리적 지지 시스템을 살펴봤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의 요구의 오류지대를 일소할 수 있는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한다. 결정 하나하나가 인생에 무슨 큰 일이라도 나게 하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지켜볼 것. 불공평해 라는 말을 운이 나빴어 또는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말로 바꿀 것. 그렇게 하면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열을 올리는 대신 일단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현실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 대놓고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 것.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갖는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가졌네, 저걸 못 가졌네 하고 구시렁거리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신경을 써라. 저녁 식사나 모임에 초대받은 대가로 와인이나 선물을 들고 가면서 빚을 갚으려 하지 말 것. 대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요 라는 쪽지와 함께 와인 한 병을 보내라. 무슨 거래라도 하는 양 손익계산서를 맞출 필요가 없다. 굳이 어떤 상황에 맞추지 말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좋은 일을 하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내 행복을 저울질하는 데에서 벗어남으로써 한층 더 행복해지는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부당함이 아니라 부당함에 대해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7번째의 마음가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 챕터에서는 매우 통찰력 있게 우리 사회를 꿰뚫고 있는 불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있다느니 신문 기사에서 떠들썩하게 숨 돌릴 틈도 없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그걸로 인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란 도대체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라는 것은 가상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불공정하게 대했다든지 주변 상황이 불공평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불공평해 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죠. 만약에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흙발로 들어와서 발을 씻지 않고 거실을 다녀서 거실이 온통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화가 난 엄마가 누가 이렇게 했어? 나는 매일 집을 청소하고 쓸고 닦느라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너는 어떻게 엄마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조심성 없이 바닥을 더럽혀 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은 마치 그 범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는 수사관이 되고 아이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이가 잘못을 지적받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아이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못의 원인을 그 사람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앞으로 이렇게 고치자.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꼬리표를 붙여버린다면 이것은 너는 죄인이라는 뜻이고, 은연중에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식의 말을 자주 쓴다면 아이는 늘 죄책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의 평가는 거의 절대적인 신의 말과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잘못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비난하는 것보다 이 상황은 어차피 벌어진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이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 기대와는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누구를 비난하는 기회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화를 낸다면 나는 경찰관이 돼서 범인을 찾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행복은 이 집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과 범인이 함께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원하지 않는 일이나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죠.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어디나 당연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아이와 함께 깨끗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라는 자기의 분명한 소원이 있다면 아이에게 엄마의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얘기해 주고 아이가 앞으로 그 엄마의 바람에 대해 어떻게 같이 협조하고 서로 기대를 맞추어 나갈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와 현상이 만날 때 언제든지 현상이 이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은 늘 그대로 진실이니까요. 기대와 다른 현상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와 현상이 만날 때에 깨어지는 것은 언제든지 기대입니다. 기대는 내 생각이고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현실입니다. 현실과 허상이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현실은 그대로 남고 허상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맙니다. 이미 일어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서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지불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천지, 자연은 인자하지 않다는 뜻이죠. 불인, 인자하지 않다는 개념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연이나 또는 절대자,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자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공평하게 대해주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좀 인자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햇볕도 적절하게 쬐어주고 비도 적절하게 오고 태풍 같은 것은 자기 동네에 오지 않고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나 라고 사람은 기대하지만 자연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자기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행운을 좀 보태서 일어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봅시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인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사람의 기대이고 허상입니다. 실상은 인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한 잎사귀라 하더라도 막 태어난 새순조차도 배가 고프면 초식동물도 마구 뜯어먹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당하는 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공평이나 또는 불공평이나 이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자연은 늘 스스로 그러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공평을 기대하다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자연과 사회는 늘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서 나의 행복을 가꾸어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공평하다고 탓하고 원망하고 열폭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삶은 지옥이 될 테니까요.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지옥에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8번째 마음가짐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